오랜만에 이소녀입니다. 뒤에 배경이 달라졌는데 제가 이사를 했어요. 집도 이사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업로드를 제가 못했는데요. 그 에너지가 쉽게 나지 않더라고요. 일도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일도 있었다 보니 지금에서야 용기를 내고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올렸던 그 별로 많지 않은 영상이지만 그 영상들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게 시 읽어주는 영상이더라고요.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다른 제가 여러가지 트리거들도 많이 사용을 해봤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책은 제가 그때 읽을 때 조금 퀄리티가 좋지 않다고 느꼈었고 제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지금 벌써 10,000회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고 사실 사람들이 내가 시 읽는 책을 읽어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한번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실제 책은 없고 제가 이북을 읽는데요. 아이패드로 읽는 거라 이렇게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상한 나라의 평범한 심리상담소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읽어드리기 수월하게 단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장 한 장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읽어드릴 부분은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너에게. 이번 생은 망했어요. 선생님,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 딱 5년 전으로라도 돌아가고 싶어요. 제 삶은 왜 이렇게 부가치할까요? 인생은 복잡하고 풍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신에게 문제가 많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가? 삶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리고 특히 부정적인 부분, 실패한 부분에 맞춰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묘사한다. 역시 내 삶은 이렇다 할 게 없구나. 초라해. 이번 생은 망했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복구 불가야. 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잘것없는 이야기로 전락시킨다. 자기 삶도 같이. 이번 생은 망했다는 말은 근거가 빈약한 서사다. 그러면서 누구누구의 삶은 정말 화려한데 그 사람을 보면 제 자신이 더 초라해져요. 라며 유명한 유튜버, 연예인, 직장 내 롤모델 등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들을 부러워하고 절망한다. 간혹 그들의 기사나 인터뷰 내용을 나에게 보여주며 하소연하는 내담자도 있다.
자신의 이야기가 풍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하고 싶은 걸 해봐야 한다. 아주 단순한 것부터.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씩 해내는 나의 속도를 사랑해야 한다. 둘째, 반복하고 계속해야 한다. 셋째, 꾸준히 반복하고 계속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본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선망할 뿐, 숨겨진 이면의 이야기에는 잘 집중하지 못한다. 내가 동경하는 인물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귀를 기울여보면 다른 면이 보인다. 투병, 이혼 등 삶의 굴곡이 인터뷰 기사에서는 짧게 몇 줄로 나오지만 그 짧은 글 속에 그분의 삶이 담겨 있다. 그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응원을 하게 되기도 한다. 힘든 순간에 문득 떠올라 힘이 되기도 한다. 무작정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면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초라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이야기 속엔 성공 신화에선 볼 수 없는 무수한 한숨과 낙심,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기적이 담겨 있다. 연정 씨는 이번 생은 망했어요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회사원인 그녀는 어느 날부터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상사의 말이 잘 안 들리게 되었다. 서류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고 혼이 나는 순간조차 멍해져서 무슨 일로 야단을 맞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었다. 이대로는 숨이 막혀 살 수 없을 것 같다. 연정 씨는 잘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고 매일 깊은 잠을 잤다. 그러다 인터넷을 검색해 내 심리상담소를 찾았고 조금씩 미뤄둔 꿈을 이루기 위해 걸음마를 시작했다. 그녀의 꿈은 만화가였다. 용기를 내 상담소에 올 때마다 직접 창작한 욕망공주 이야기를 조금씩 그려왔다. 물거품으로 탄생해 물거품으로 몸을 메운 어떤 여자의 이야기. 나는 그 만화를 볼 때마다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녀가 아이패드를 내미는 그 순간순간마다 애써 핑 도는 눈물을 삼켰다. 욕망공주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연정 씨의 삶이 거품으로 찬 허망한 인생일 뿐이라고 애써 피력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욕망공주가 점점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 연정 씨도 느끼시죠? 욕망공주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인간이 되고 싶어하고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욕망을 품고 있죠. 그걸 느낀 순간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이 욕망공주가 바로 연정 씨의 이야기구나 싶어서요. 거품처럼 약하고 독하면 사라지는 가벼운 것 같은 존재 속에 생명을 갖고야 말겠다는, 살아내고야
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에 감동하듯 소중한 나만의 이야기에 감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이야기에 감동하는 순간 나만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긴다. 조각조각 흩어진 기억들, 하찮은 전조가리처럼 여겼던 기억들을 모아 나만의 이야기로 엮어보자. 어려움, 비참했던 기억, 내 마음을 찢어놓았던 어떤 말도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런 건 그냥 과거의 일이고 한때 처한 상황일 뿐이라고 여기게 될지 모른다. 나라는 존재는 그런 수많은 것을 겪어내고 살아난 사람이다. 살아내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초라하다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삶의 순간이 있다면 하나 둘 다시 엮어보기 바란다. 손녀가 잘못 잘랐다고 버린 전조각을 할머니가 다시 주워서 멋진 퀼트 이불을 만들듯이 조각난 시간들을 자신의 바느질로 엮어서 나만의 무늬로 표현해보자. 다음 읽어드릴 제목은 상대방에게 섭섭하다면. 연애를 하면서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아닌가 싶다. 나는 이런 배려를 했는데 상대가 모르거나 혹은 성의 없는 인사를 했거나 챙겨주길 바랐는데 그렇지 않으면 섭섭함이 밀려온다. 피할 수 없는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듯이 섭섭함의 파도가 마음속에서 요동친다. 집단 상담이라는 여럿이 함께 이야기하는 형식의 상담이 있다.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그 순간의 느낌과 기분을 표현하는 형식의 상담이다. 집단원 중 누군가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의식하는지 알아차리게 한다.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이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키는지 알아차리게 된다. 자꾸 신경 쓰이는 집단원이 있더라도 평소에는 직접 공격하면 소위 말하는 저격이 될까봐 입을 꾹 다문다. 집단 상담을 진행해도 마찬가지다. 굳이 불편한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문다 해도 불편한 기운은 감춰지지 않는다. 내가 무슨 말을 함으로써 여기서 나의 캐릭터가 정해지는 것 같고 판단받을 것 같아 조심스러워지기도 한다. 때로는 응원의 말을 전하고도 싶은데 그것도 튀는 행동 같아서 꺼려지곤 한다. 8주 또는 10주 동안 집단 상담을 이어가도 끝끝내 자기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내담자가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눈치 보는 분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말을 한다.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니 막상 댓글을 거는 사람도 많지 않고 다들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지라 입을 연 사람이 계속 말을 꺼내게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주도권을 주면 불편함을 표현하는 내담자들이 생기고 역시나 아무도 직접적으로 지적하진 않지만 불편한 분위기가 집단 안에 가득 찬다. 만약 이런 집단 상담의 분위기가 집에서 재현되거나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응당할 말을 필요한 말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부정적인 느낌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을 것이다. 만일 너무 감동적이거나
즐거운 내용이었다면 아무리 말없는 분위기여도 누구든 한 사람은 긍정적인 표현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내용은 한국인의 정서상 쉽게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함께 같은 공간에 오래 있다고 해서 서로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을 통해 욕구를 표시한다. 표현의 방식은 다양하다. 누군가에겐 거친 언행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불편한 침묵일 수 있다. 감정이 명료하게 표현되지 못하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각자의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필요한 순간에는 표현을 해야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은 물어봐야 한다.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100%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각자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본다. 내가 한 말의 의도가 챙기거나 도와주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상대에 따라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호의를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어서 자기밖에 모르거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표현하지 않으면 나의 진의도 상대를 향한 내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도 알릴 수 없다.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얼른 내 행동의 방식과 의도를 살펴봐야 하는데 대개는 내 행동을 못 받아들이는 상대를 비난하곤 한다. 관계가 틀어진 것 같다면 우선은 나의 행동과 말부터 잘 돌아봐야 한다. 무엇이 섭섭한 걸까? 왜 섭섭한 걸까? 상대가 부성이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 이기적이어서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걸까? 멋대로 판단해 상대를 지적하면 보통 지적받은 대상은 싸우기 싫은 마음에 사과를 한다. 그런 사과를 받아도 내 마음은 흡족하지가 않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관계는 조금씩 더 멀어진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증명이 필요한 것인지, 나를 좀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정확히 전달하고 싶은 것인지 곰곰이 돌아보길 바란다. 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원하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지 돌아보자. 여기에서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면 답은 나오지 않는다. 모든 관계 속에는 나의 바람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상대만 물고 늘어지면 초점이 흐려진다. 내 마음을 파악한 다음에 상대방의 행동, 말, 시선 등에서 섭섭한 것은 어떤 것이고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정리하길 바란다. 칭찬할 때와 마찬가지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할 때도 효과적인 법칙이 있다. 마음은 표현해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데 그냥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면 서로 오해가 생긴다. 넌 늘 그래. 넌 자기중심적이야. 내가 말했었지. 그러지 말라고. 너는 여전히 너밖에 몰라. 너는 너무 성의가 없어. 하는 단적인 표현은
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다. 마음이 열리니까. 영 어색하다면 서운한 마음만 잘 표현해도 된다. 말을 할 때 너로 시작하지 않고 나로 시작하면 효과적이다. 나는 뭐뭐뭐 하기를 바라는데 하고 나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말로 운을 떼는 것이다. 나는 너의 따뜻한 말이 참 좋은데 아까 그 말은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서 왠지 너무 속상하고 슬펐어. 하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로 마무리하면 좋다. 비난할 목적으로 감정을 표현해선 안 된다.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다음 제목은 소중할수록 미루지 말자. 선생님, 저희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으시잖아요. 내가 수양이만 임신하지 않았어도 너랑 결혼해서 이렇게 살진 않았을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하시던 중에 이 말을 하시는 걸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때는 그 말의 속뜻을 정확히 몰랐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펐죠. 그 뒤로는 부모님이 싸우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알 수 없이 결혼해서 불행하게 된 거구나. 내가 임신만 안 되었어도, 내가 생기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는 원래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부모 밑에서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수양씨. 정말 수양씨의 어머니는 너무너무 싫은 남자와 인당수에 빠지는 심정으로 할 수 없이 결혼한 걸까?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 마음이 다는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부모의 그러한 과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다. 엄마의 선택은 엄마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할 부분이다. 그것을 내 책임이라 여겨선 안 된다. 실패했다는 낙심을 딸에게 전가시켜서도 안 되고, 지금의 불화를 꼭 실패라고 정의할 수도 없다. 오랫동안 부모의 갈등 아래서 가슴 졸이며 살았지만 수양씨가 부모에게 바라는 건 많지 않았다. 수양씨, 지금 엄마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뭔가요? 하고 묻자 수양씨는 너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는 너무 행복했어. 너를 낳은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이런 말이요. 하고 답했다. 수양씨와 나는 역할극을 시작했다. 수양씨가 엄마 역할을 한 나에게 말한다. 엄마는 나 임신했다는 거 알았을 때 어땠어? 엄마는 아빠랑 싸울 때마다 그러잖아. 내가 수양이 임신하지만 않았어도 결혼 같은 건 안 했다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엄마가 나 때문에 알 수 없이 아빠랑 결혼했구나. 그래서 평생 불행한 거구나 하고 생각했어.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태어나서도 걱정만 끼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왜 살아있는 걸까? 나는 왜 살아있는 걸까? 수양아, 네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내 말로 고통받아온 줄 잘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수양아,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었겠니? 그냥 막상 결혼하고 나니 아빠가 너무 무책임하게 변해서 그랬어. 엄마가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거든. 엄마가 엄마
수양이니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다가가 수양씨를 꼭 안아줬다. 수양씨도 나도 울었다. 나라는 존재를 내가 온전히 품지 못하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존재가 꼭 이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담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누군가를 안아주는 존재가 되어줄 수도 있다. 나 자신을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이해하고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그래야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상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혹은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다. 사랑한다는 그 말, 너는 소중하다는 그 말을 듣고 싶은 본심을 부인하지 말자. 유한한 삶과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외치는 소리를 밀어낸다면 정말 평생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된다.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인간관계 사이에 사는 나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존재라는 것부터 받아들이기 바란다. 때로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것들에 사로잡힐 것만 같은 순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숨막히고 부정하고 싶은 기분에 조금만 용기를 내 맞서보자. 평소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마음에 잘 품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명확히 알 수 있다. 무슨 이유인지 상대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주저하고 말을 돌린다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요청할 수 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상대방 역시 나의 의도와 마음을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평소에는 자애로운 사람으로 살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사정을 미루어 짐작하며 긴 오해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고 싶은 말을 미룰수록 나만의 대본의 상상으로 꾸며진 대사가 길게 늘어지고 상대방이 한 행동에 여러 이유를 붙이게 된다. 그 빈칸에 다른 추측의 말이 채워지기 전에 용기를 내어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대사, 듣고 싶었던 대사를 말해야 한다. 내가 임의로 다른 대사, 다른 대본을 써내려가는 동안 어느새 내 인생 극은 막을 내릴 시간에 가까워질지 모른다. 다시 만나고 싶은 중요 등장인물은 뇌장의 집에 가버리고 다시 만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수양씨도 그랬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끝끝내 본인의 입으로 너를 낳은 건 정말 잘한 일이야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길게 적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핵심 조언은 이렇다. 나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을 것. 그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과 자주 만날 것. 나도 누군가의 소중함을 느낄 것.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 꼭 나누고 싶은 말은 미루지 말 것. 소중한 것일수록 미루지 말자. 오늘 오랜만에 촬영을 해봤고요. 책을 읽어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더 읽고 싶은데, 저는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싶은데, 층간소음이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제가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 새벽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소리가 너무너무 심한 피크 타임인가봐요. 그래서 도저히 촬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